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의 재정절벽 얘기 벌써 한 달째 이 외신 브리핑의 고정을 꿰차고 있는데요. 낭중지추라는 표현 아시죠? 송곳이나 이 날카로운 이 끝이 뾰족한 것들은 이 주머니에 감춰놔도 결국 이 삐져나오게 마련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재정절벽이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시장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현상이 오래 나타나고 있죠. 사실 미국이 이런 재정절벽에 처한 것은 역사상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뭐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럴 때였으면 그냥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뭐 적당히 워싱턴에서 뭐 여차저차 합의해가지고 연말에 뭐 합의됐다. 신문에 요만큼 나오고 그냥 넘어갈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재정절벽 얘기는 사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 인터넷 그리고 언론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맨 처음에 재정절벽 얘기를 한번 보시죠. 하원의 존 베이너가 이번엔 플랜 B를 들고 나왔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주 부자 증세를 기존에 공화당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해서 허용은 하되 그 기준을 1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로 설정하자는 이런 안을 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안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플랜 B로 이름 붙여서 하원 표결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뭐 오전에 잘하면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게 의회에서 가결이 돼도 대통령이 보이콧하면 그냥 폐기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법안에 대해서 여론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정절벽 처리에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49대 31로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이유인 즉슨 자료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실시할 경우 이들은 연간 7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가량의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도 세원이 부족해서 결국 미국 일반 국민들 대부분이 속해 있는 연간 10,000달러 이상 20만 달러 미만 소득자들의 세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중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자층으로 인식되고 또 공화당의 이 지지자들도 많은 20만 달러 이상에서 100만 달러 미만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참 이 세금 문제 너무 복잡해서 저도 뭐 연말 소득공제만 빼고는 전혀 뭐 정보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공화당이 또 나름대로 이제 꼼수를 또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반대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팍스뉴스에서 보도합니다. 먼저 제목에 보시면은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총을 빵 하고 쏘면은 이 발사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듯이 힘이 가해지는 것이 바로 반동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말 미국 초등학교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이 주말 지나고 월요일 첫 거래에서 당연히 미 총기 제조사들의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총기 소지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죠. 사실 안 그래도 오바마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총기 제조사들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후원자들이고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총기 소지도 금지된 나라인데 왜 시점부터 이렇게 상관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바로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기 사고 후에 첫 거래일에서 관련주들은 당연히 급사를 맞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이렇게 총기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전에 미리 총을 구입해 놓자 뭐 설마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지는 않겠지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이 바로 다음날 지금 사진에 보시는 뭐 권총이나 산탄총의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총기 제조사들의 주가도 역시 급반등을 했고 주말 총기 사고의 여파 이 낙폭을 절반 정도 이미 줄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시장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죠. 미국 경제에도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앞에서 보신 재정절벽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빛은 바로 주택시장의 반등에 있습니다. 크게 보시죠. 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 매매,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아니라 등기가 이전되면서 거래가 되는 이 주택의 11월 판매량이 3년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미국 주택 경기 바닥 탈출은 또 한 번 강력한 모멘텀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잘 아시는 대로 11월은 이사철도 비수기죠. 근데 이 정도면은 연준에 지난 Q3 발표 당시 힘을 실어준 모기지 시장에 대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실물 시장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서프라임 사태 바로 직전에는 심지어 과표의
99.3%까지 대출을 내줬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예 없는 거죠. 아무튼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주택 버블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번 이 미 주택 경기가 살아나서 상승을 시작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 경제 증시 모두 낙관론이 바로 이 주택 시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은 이 주택 모기지 한도를 점점 더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주택 이 모기지 상품을 갈아타고, 이렇게 되면 이 남은 돈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사주고 또 자녀들한테 갤럭시나 옵티머스도 사주고 뭐 이런 거죠. 또 그리고 보통 이사 가면서 TV나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많이 바꾸니까요. 당연히 미국 경제와 소비에 밀접한 영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절벽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이런 반등은 한동안 오래 갈 것이라는 점에서 악재와 호재의 대결은 현재 호재가 더 우세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의심브리핑이었습니다.